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경매 라방 78강 내용입니다. 지분 경매 투자와 역경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분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타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지분 쪼개기 또는 이제 시간차 공격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지분권자의 지분 쪼개기 또는 시간차 공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경매 라방 78강을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부 방송으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존의 건저당권이 지분 낙찰 후에 말소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거지. 이거는 저 이제 기존의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역경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이제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저당권 저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병이라는 사람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갑 지분이 이게 경매가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 뒤에 병 저당권의 을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설사 어떤 지분 쪼개기 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가등기를 하였다 손치더라도 이 가등기는 저당권보다 나중이기 때문에 가등기는 안보 가등기든 보존 가등기든 무조건 말소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것도 이제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좀 실제 사례는 제가 말씀을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좀 미루고요. 잠깐만요. 네. 또 잠깐만요. 채팅창 보니까 아까 누구까지 말씀드렸나요? 그래가지고 강소나무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그다음에 박종민님, 조마님, 네, 반갑습니다. 이무진님 들어오셨네요. 라텔님, 조조님, 나사랑님, 에어버스 러버님 들어오셨고요. 다러기님 들어오셨네요. 경매 1순위님 들어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됐고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지저분해. 그래서 이건 역경매 대상이 아니야. 마음 놓고 들어가서 탁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짜잔 뭔가 이상한, 이것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코로나 오기 직전에 지금 여기서 방송하는 여기서 조그마한 스타디 룸이 있는데 여기서 그 지분 특강 방송 들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1회 하루 정도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 나눴는데 그 지분 특강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이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 어떤 거 보니까 이분이 이랬어요. 여기 역시 마찬가지 A와 B가 각각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2분의 1에 해당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A 지분이 이렇게 뿅 경매에 넘어왔습니다. A 지분 2분의 1이 경매가 신청이 됐다는 것이죠. 이분이 봐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낙찰 받았었죠. 낙찰 받았는데, 그러니까 낙찰 받은 C 저당권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C 저당권이 있었어요. C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요, B, 항상 우리는 지분을 볼 적에는 항상 타지분권자의 상태를 보자 버렸습니다. 타지분권자가 깨끗하냐? 아니면 타지분권자가 느드블하고 지저분하냐 말이에요. 예. 근데 보니까 어쨌든 저당권이라는 제한 물건이 타지분권의 소유권에도 미쳐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요, 이 저당권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한다더라. 나중에 핵 쪼개기 하고 생쇼를 하더라도 아무 부질없는 짓거리 때문에. 왜냐면, 저당권 이후에, 물론 이제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저당권은 원래 2분의 1이면 2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뒤에 B, C, C, D 막 해가지고 지분을 엄청 쪼개 놓더라도 저당권자는 나는 이 B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나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나는 임의경매 신청한다면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B라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등기 등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 가등기가 때로는 봐서 지분 낙찰자한테 어떤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이 가등기는 요 저당권이 있은 분에 대해서 가등기는 나중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가등기 후순위니까 저당권 아웃, 그럼 가등기도 당연히 아웃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역경매 대상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럴 줄 알고 들어가서 낙찰 받았는데 낙찰 받아버렸어요. 받고 나서 보니까 한 달 반 내지 2달 후에 저 대금 납부를 하잖아요. 대금 납부. 뭐 가처분을 하고 싶어도 말이지. 대금 납부를 해서 내 앞으로 그 갑이 자기가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져야지만 대금 납부 가져야지만 좀 뭐 가처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낙찰 받았다 그냥 막바로 가처분 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시간차가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있다니까요. 그 사이에 봐가지고 역경매 대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 중간에 막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고 요건 같은 게 역경매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요 사이에 이거 말소시켜버려. 요거 말소 없애버려요. 없애버린 상태에서 저기 뭡니까 B 입장에서 봐가지고 저당권 돈 갖고 없앨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없애버린 상태에서 또 이때가 쪼개개가 생시절하게 되면 그땐 낙찰자 입장에서 정말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정말 황망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 낙찰자 갑은 과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러한 위기에서 탈출을 해야 될 것이냐.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각 불허가 신청 첫 번째 거죠. 매각 불허가 신청 아니면 또 두 번째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아마 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요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났는데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이런 걸로 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 하면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뭐 이게 갑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가 당해 경매 사건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떡 하니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C 그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C 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리 표시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 대금 납부하려고 떡 폼 잡다 대금 납부한다면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그 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야지만 대금 납부한다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서 내가 대금 납부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없어졌다 이거지. 없어졌으면 이건 뭐다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단하다라 이거지. 중단하다기 때문에 매각 허가 결정을 없었던 걸 해줘.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 10% 찾아서 빠져나가면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그분 실제 이거는 실제 그분 그 회원은 살해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C가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잊어먹지 않는다면 자료화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소개해 드릴게요.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 설정 금액이 요만해. 예를 들자면 저당권 설정 금액이 막 990만 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런 저당권 설정 금액이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 하더라 그러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매 함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딱 파고 있는 상태에서 온나 퐁당 빠지죠. 그죠? 우리 요거 여기서 말소시켜 버립시다. 말소시켜 버립시다. 그 다음에 시간차 공격합시다. 하면 갑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서요 B라는 사람이 저도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진짜 겁을 드리는 것 같아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이제 이 저당권 설정되어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C 저당권자한테 가가 B가 돈 갚았어요. 말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요 저당권의 터잡은 피담보 채권액이 빵원이야. 빵원. 돈 이런 땅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저당권은요 비록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저당권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형식상의 저당권이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여참 말이지 내가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려고 딱 폼 잡고 있으면서 등기부등본 맨날 보니까 이놈의 저당권 살아있네. 말소가 안 돼요. 말소가 안 되면 야 이거 저당권 말소돼 안 되구나. 그럼 알았어 내가 대금 납부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근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대금
변절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빵원으로 인해서 아무런 저당권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이 떡하니 설정되어 있다. 뭐 그 저당권 효력은 없다는 것이죠. 이러했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과연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그땐 갑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몸부림쳐야 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그럼 세 번째 보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원래 유튜브 상에서 어렵게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어렵게 이야기하시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다가 아유 참 짜증내 나가버렸는데 나 그런 거 안 해 그런다고. 예.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려운 얘기가 많아요. 예. 근데 어려운 걸 막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 막 겁분다 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세 번째 뭐 봐가지고요. 경매도 하는 매매의 행태랍니다. 매매 계약의 해제 및 경매 대금에 이걸 잠깐만 이게 매매 계약 해제 및 다시 적어드릴게요. 경매 대금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었어요. 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다 적어드렸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입장에 뭐 우와 짜증나 그러잖아요. 그죠? 짜증내지 마시고 저거 언제 외우지? 이거 외우지 말아요. 근데 안종현 니는 왜 이렇게 설명하냐 하니까 이런 거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어떤 경우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인 나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적에 낙찰자는 어떻게 치고 빠져나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1번, 2번, 3번 전부 다 이게 대법원 결정 내용입니다. 대법원 결정 내용이에요. 그죠? 네. 자, 그렇다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옛날에 2022년도 5월 달인가 말이지, 내일 어린이날이죠. 그러니까 5월 4일이니까 오늘 5월 4일이잖아요. 어린이날 그 전날 강의를, 라방을 들었는데 보니까 뭔가 있다 하더라. 그것만 아시죠, 이거지. 그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된다 그랬을 적에는, 저한테 전화 주시든지, 그럼 저한테 목소리 듣기 싫어가 전화 주기 싫으시면요. 다른 실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뭔가 알아야지만 내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개뿔도 몰라. 뭐 어떻게 움직이는데 봐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데 용어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 막 몇십 년 동안 떠드니까 암만 머리가 나빠도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부동산 경매원은 다른 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경매 재테크 쪽으로 이게 몸을 들어놓으셨는데 봐가지고 뭐 이상한 이야기 한다. 거기다 막 용어에 대해 집착하고 막 외우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머리 아파. 머리 아프면 그때 어떻게 한다? 만세 불러버립니다.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인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적에는 요러한 어떤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 누가? 안종현이가.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신 상태에서 저한테는 전화 안 주시면 전 좋아요. 봐가지고 전화 안 주시면 저는 사무실 앉아서 맨날 유튜브에 1박 2일에 시즌 1 있잖아요. 강호동이 맨날 과음 지르는 거. 요즘 지금도 그거 본다니까 그거 재밌어요. 엄청 많이 봐서. 그거 보면서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전화 주시면 제가 이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다시 이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또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니까. 보세요. 타지분권자의 역경매가 가능하기에,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지분 낙찰 후에 건저당권 등이, 말씀이 등위에 보면 이게 가압류도 됩니다. 가압류. 또 뭡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 있잖아요. 이것도 돼요. 이게 말소된다, 이게. 우리는요, 어떤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가요, 이 집이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등기하면 안 된다. 그런 법 없어요. 경매가 진행 중일지라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경매가 진행 중인데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가압류 들어올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전 몰라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질문거리가 아니야. 그죠? 우리는 뭐다? 이게 등기부등본상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저당권 설정했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지. 왜 저당권 설정했을까? 그런 시잘데없는 걱정은 접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시잘데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제법 주변에 솔찬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말소된다 이거 지분 낙찰 받는다 말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그때 깨끗하니까 타지분권자는요 저희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 낙찰자는 여기 나와 있죠.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여서 그 경매 사건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경매 사건에서.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당권이 있다더라 이랬을 적에 저당권 설정 금액이 비교적 과다한 금액 있잖아요. 과다한 거. 비교적 많은 금액. 근데 예를 들어 저당권 설정 금액이 한 10억 정도 된다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채권액이 반드시 있다라고 보장을 못해요. 설정된 금액은 10억임에도 불구하고 이 저당권의 터잡은 피담보 채권액이 빵원일 수도 있다니까요. 돈 다 갚으면 없잖아요, 봐가지고. 단지 등기부등본상에 저당권이라는 등기만 설정되어 있다는 것 보죠. 그러면 그 저당권에 터잡은 채권액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은요,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은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런 거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낙찰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경매 물건은요, 낙찰 받기 전보다 낙찰 받고 나서 더 바빠요. 낙찰 받았습니다. 이랬을 적에 요거 봐라.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당장 이제 법원 가셔가지고, 담당 경매기관 가셔가지고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 신청하십시오. 입찰하기 전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안 보여줍니다. 그럼 낙찰 받아야지만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 이해관계인의 지위로서 당해 경매 사건의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자, 이게.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보면서, 어떤 변수가 있으면 낙찰자인 나한테 불리할 수 있나? 요 저당권 요놈이다. 그럼 저당권자 이 사람이 말이죠.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랬을 때 법원에서는요, 이 물건 경매가 진행 중이다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은 법원에다 채권 계산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사집행 사건 기록을 띡하니 보니까, 이 사람들 채권 계산서 제출 안 해버렸네. 그죠? 채권 계산서 제출 안 해버렸어요. 물론 저당권자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한다 해가지고 배당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저당권자는요 법원에서 통보받으면 채권 계산 제출해요. 그럼 제출 안 했네. 그럼 당장 저당권자는 연락해보는 것이지요. 당신도 왜 채권 계산 제출 안 했어? 우리 채권액이 없어. 요때는 뭐다? 매각 불허가 신청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뭐다? 내가 이때 낙찰 받고 나서 막바로 담당 경매에게 가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가 없어요.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그 다음 날쯤 해가지고 담당 경매계에 전화해보세요. 계장님 제가 이 물건 낙찰자인데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열람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럼 아직 기록부가 안 내려왔어요. 내일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가세요. 가시고 만약에 이때 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건저당권자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안 해버렸어요. 너 왜 계산서 제출 안 했냐니까. 우리 채권은 없어? 근데 보니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건저당권 최선순위로 설정된 건저당권자의 그 설정 날짜가 최선순위 설정 날짜로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우리는 이제 꼬투리 딱 잡아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다? 매각을 나한테 허가하지 마세요. 매각 불허가 신청하는 것이죠. 그럼 담당 경매계장이 왜 이거 매각 불허가 신청하냐니까. 봐가지고 저당권이 말이지 형식적으로 설정되는데 이 저당권의 투잡은 피담보 채권 빵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당권자 이런 땡이 한 푼도 없대. 그러면 그 저당권이 형식상 저당권으로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 근데 당신들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는 이 저당권자 말이지 뿌듯이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다 표시되어 있었잖아. 따라서 그건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대단히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매각 불허가 신청하는 거야. 이것도 내가 알아야지 떠드는 거지. 개뿔도 모르는데 어떻게 떠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꾸 개뿔, 피똥싸니 그런 참 저속한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예. 하다 보니 그렇게 그냥 나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 이런 전체적인,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마간산이라고 말 타고 가면서 산세 보는 거 아니에요. 산 형상 보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딱 봐가지고 산세를 봐야 되는 것이, 저기 소나무가 있냐, 잣나무가 있냐, 전나무가 있냐, 나무 수종을 보는 게 아니고, 경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다, 매매 계약이 해지면 경매 대금에 반환, 어느 세월에 그것도 용어 다 배웁니까?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절차상에 있어서 낙찰자한테 불리한 경우는 요래가 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산세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지만 이게 보다 빨리 법원 경매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이 시절에 맨날 요 세세한 건 말이지. 야, 저 사람이 왜 배당 신청을 하였을까? 또 뭐 예를 들어 경매 신청 누가 했는데 왜 또 저당권자가 왜 또 경매 신청했을까? 그런 시잘데없는 거 걱정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게 신경 쓸 것보다는 차라리 경매 물건에 있어서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현장 가가지고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 어떻게 하면 구술을 넣는지 그게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도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경매 유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수원지방법원 사건이에요.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의 50만 6,922호 사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등기부등본 오늘 제가 발급받았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은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또 등기부등본 보면 일반 개인 이름이 나와 있어가지고요. 개인 또 있잖아요. 무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뭐 유튜브상에 제가 무료로 공짜로 강의하는데 말했다. 누가 또 저한테 시비 털어버리면 아우 정말 짜증나거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오픈 안 합니다. 근데 여기 그래 사건 번호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2019 타경의 50만 6,922호. 이 사건 번호는 제가 조작된 게 아니에요. 정의 궁금하신 분들은 말이죠. 제가 여기 보시니까 물건지가 용인 수지구 죽전동의 47평형 아파트입니다. 올해 3월 달에 매매 가격이 7억 3천만 원인데요. 이게 사건 개요. 여기에 사건 개요가요.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안정이 절마 저거 뻥치는 것 같다. 그러면요, 사건 번호 딱 여기 입력하시면 이제 등기부등본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법원 들어가셔가지고 거금 700원 들으셔가지고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토시 하나 제가 조작 안 합니다. 어떤 경매 최근 보면 말이죠. 사건 경매 정보지 내역을 좀 조작을 하더라고. 아주 나쁜 거야. 자, 어쨌든 물건지는 47평형인데 참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2022년 5월 3월 달이죠. 7억 3천만 원이 매매가입니다. 이게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어요. 2022년 올해 3월 달에 47평형이. 근데 이 정이라는 분이 요 2분의 1 지분입니다. 보십시오. 갑과 을 지분이 각각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갑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갑 지분을 병이라는 사람, 강제금이 집어넣어버려. 이거 병이라는 사람이. 예?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갑 지분이 경매 넘어왔어. 그럼 을 지분을 보자. 을 지분 보니까 이 사이에 뭔가 저당권 등기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와, 그럼 역경매 대상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정이라는 분이 보니까 2021년 1월 달이니까 작년 1월 달에 2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현재 오늘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니까 오늘 2022년 5월 4일이잖아요. 그죠? 2022년 5월 4일 현재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 역경매 대상인데. 그럼 보면요, 이분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이분을 아는 사이라면요, 저는 얼픈 이야기합니다. 여보, 왜? 빨리 당신 있잖아. 을지분 있죠, 을지분 여기. 을지분에 대해서 가처분해라. 이 가처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처분. 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이 가처분을 해놔야지만 을이 자기가 뭐라 소위 시간차 공격한답시까 막 지분 쪼개게 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근데 보십시오. 2021년 작년 1월 이후 1월 때 요때 대금 납부했어요. 대금 납부하고 나서 2022년 5월 달이니까 건 1년하고도 4개월 정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을도 보니까 나 역경매 안 해. 우리 조금 이따가 가격 올라가면 같이 팝시다. 그럼 을은 상당히 행복하죠. 지금 당장 매매 팔더라도 7억 3천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3억 6,500만 원이 이분 수중에 들어온다고. 그죠? 근데 1년 전에 한 2억 7천만 원인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3억 6천 같은 거, 한 1억 정도가,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세전입니다. 세전. 예. 어쨌든 세전에서 1억이라는 어떤 수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가버리 소유권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경매 신청했는데 이 사이에 뭐가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요 갑 지분이 경매 진행 중이니까 이 사람이 요 자기 지분 가지고 소위 지분 쪼개기, 지분 쪼개기에서 시간차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역경매 대상이 된다 그러면요, 얼품 빨리 가처분 먼저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가처분을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처분을 하고 싶어도 내가 낙찰 받았어, 야 역경매 대상이니까 빨리 가처분 해야지. 그 지 마음이지. 낙찰 받고 대금 납부해야 될 거 아니까. 그죠? 요게 한 1년 한 달 반 내지 2달 정도 한 2개월 정도 시간 공백기가 있다고. 이때 대금을 납부해야지만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자로서 어떻게 타지분권자에 대해서 가처분 뭐 이렇게 운운할 수 있는데, 이때 대금 납부 안 했지. 이때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했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자 아니에요. 우리가 경매 물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민사집행법 몇 조입니까? 135조죠. 그죠? 135조 보니까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면은 등기 안 해도 그땐 그 낙찰자의 소유이 된대요.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허가결정이 나오고, 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손치더라도 그 물건은 낙찰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시간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요 사람 말이지 뿅뿅뿅 해가지고 막 시간차 공격해가 막 쪼개고 생쇼를 해버린다면 이분 입장에 막 정말로 황망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먼저 이 양반이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분도 보니까 가만히 있고, 이분도 보니까 둘 다 가만히 있는 거야. 응? 이게 보니까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야,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볼 적에는요, 제가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 제가 만약 컨설팅 업자다 그러면요, 전 어한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저차 졌는데 이 상태들 가만히 놔두게 되면 말이지,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개한테 말이지 1억이라는 돈을 주게 돼 있다. 지금도 안 늦었다. 어떡한다, 쪼개기 해버리자. 해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골탕 먹여버리자.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지나가는 개간테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몰라 성도 모르는 사람한테 1억이라는 돈을 그냥 그대로 쾌착하실 겁니까? 그렇게 돈 많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도 돈 못 줘요. 봐가지고 제가 만약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런 방법이 어떤 건가요? 시간차 공격에서 쪼개게 하면 돼. 어떻게 하는데요? 안 가르쳐 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쪽 입장에서도 그런 거 자기네들이 핸들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가등기 설정한다고 그러는 게 이게, 그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해서 가등기를 무력화 시키면 돼. 그건 나중에 2차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봐가지고. 2차적인 문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설사 이게 가등기가 허위 통정 의사 표시에 의해서 가등기가 무력화되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정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수익을 회수하는 본인이 예상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한 1년 안에 회수하겠다. 2년, 3년, 4년 계속 질질 끌려보면 어떡할 것인데. 나중에 말이죠. 제가 이 자료도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뭐냐면요, 이건 그 당시 제가 네이버 카페 건강한 보도클럽에서 지분 특강 방송할 적에 그 방송 참여하신 분한테 제가 직접 제보로 받은 사건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 사건에 2016년도인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제가 작년까지 확인해 봤어요. 2021년까지. 근데 보니까 2016년도에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2021년도까지 제가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몇 년입니까? 5년도도 5년 거죠? 이 양반 2016년에 지분 낙찰받은 사람은 엄청 달싹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물건을 보니까 지분권자가 한 5명인가 6명 정도 되더라고. 자기네들 지분에 대해서 뭐 가등기하고 막, 이 사람 가등기, 자기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 해버리니까요, 낙찰자 이 가등기에 대해서 또 가처분을 들어요, 가등기.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또 나도 가등기 해야지 해가지고, 이거 뭐 4번, 5번 막 돌아버리니까요, 지분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 봐가 뭐 상당히 뭐, 근데 그것도 보니까 아파트고, 물건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아마 투자 금액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된 걸로 제 기억에. 그런 경우가 수가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단지 머릿속에서 제 생각,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절대로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해봤고, 또 직접 경험해봤고, 그런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 관련해가지고요, 경매정보지를 보면서 오늘 방송을 요 코너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매정보지에서 사건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요, 2019 타경입니다.
50만 6,922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국전동. 여기 보시면 토지건물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이잖아요. 지분 매각인데 이거 제가 이 사건 볼 때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만요. 지분 전용이 63.9675제곱미터 한 19평 정도 돼요. 근데 2분의 1 지분이니까 47평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현재 보는 정보 이거 스피드 옥션입니다만은 이건 법인에서 낙찰받은 것 같더라고. 법인에서 낙찰받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되더라고. 근데 2억 5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대감 납부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다음에 보니까 누가 2억 7천만 원에 낙찰받아봤어요. 예. 2억 7천만 원에. 2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더라.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2020년 2월 달이고 2020년 11월 달인데 왜 이 사람들이 단지 이게 2억 5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법원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 났다면은 불허가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본인들 대금 납부 안 해버렸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한 상태에서 2월 달인데 11월 달이니까 한 9개월 후에 보니까 확 7천만 원 더 넘게 확 질러버렸단 말이죠. 어쨌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분이 보면요. 127.935 중에서 63.967호 이게 2분의 1입니다. 대지도 보면 59.671 중에서 29.8355 이게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자, 2분의 1 지분인데 여기서 이제 경매정보지로 이제 쭉 내립니다. 쭉 내려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본건에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고 소유지분 하니까 임모시 해가지고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강제경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요 소유권 지분되어 있고 요 강제경매 요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 무슨 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 이런 게 있으면은 소위 이제 마음 푹 놓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모른단 말이죠. 저당권에 이게 허당이면은 또 마음 못 놓잖아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린다. 급수를 드린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급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원 경매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1년에 예를 수십 건 낙찰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히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건수 낙찰 못 받아요. 예. 또 지분 같은 경우 요즘 보면 또 하던지 사람들이 질러버려요. 막 질른다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분들 역경만 막 들어간다니까 이제. 제가 사실 유튜브 상에서 라이브 방송할 때는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근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데 앞으로 더 지분경 투자 실직에 역경의 대상 물건에 대해서 조심하시라니. 그래서 해가지고 모든 물건들이 이제 다 역경에 들어오는 그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닌 게 빌라인데 말이죠. 1차 감정가격이 돈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말이죠. 100% 역경의 대상이 된다. 근데 그 역경만 하락하면 배보다 100% 더 크다니까요. 지분 쪼개기 해야 되지. 가든 깨야 되지 뭐. 또 나아가서 뭐 하면 본인이 소송해야 되지. 소송에 또 경매 지분에 배보다 100%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 역경매 하라고 옆에서 구슬해도 역경매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요 본건 같은 경우는요. 아까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중간에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없으면요. 여기 등기부로 한번 잠깐 볼게요. 개인정보와는 관계없다. 제가 이게 좀 신경이 쓰여요. 솔직히. 예. 등기부 등본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이 두 분이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단지 타 지분, 요 2분의 1 지분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 신청한 거라고요. 경매 신청했는데 얼구상에, 갑구상에 가압류도 없고, 얼구상에 저당권이 있었는데 전부 다 말소돼 버렸어요. 저당권 다 말소돼 버렸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봐서 때로는 상대방에서 역경매 이렇게 치고 들어올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 제가 여기까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요. 또 연이어가지고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푹 쉬시고, 근데 저희 집에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뭐 안 쉽니다. 모레 5월 6일 날이죠, 그죠? 79강에서 아마 이 역경매 관련된 사례가 아마 제법 있기 때문에 뭐 2번 할지 3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본방 사수를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씩 들어오셔가지고 씩 보고 씩 나가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제가 뭐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죠? 이게 그냥 허투루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왕에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방송을 시청을 하신다 그러면요. 이걸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우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입니다.